뭐 여러분들 조금 뭐 요즘 시사에도 관심 있어요? 러시아에서 엊그저께 막 사람들 막 데모하고 했던 거 아세요? 알아요? 러시아에서 데모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 폭탄 터지기 있고 데모하고 지금 러시아 좀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3월 26일 일요일 날 그리고 4월 2일 일요일 이틀 동안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그 다음에 옛날 프러시아 시대 때 이제 퀘니스베르크라고 불렸었던 지금 이제 러시아식 이름으로서는 칼리닝그라드라고 말하는 곳 요쪽 끝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그냥 한마디로 그냥 러시아 전역 그냥 다 그냥 중간에 그냥 뭐 이러저러 뭐 중소도시들 다 포함해 가지고서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가지고서는 이제 뭐 시위에 동참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뭐 전 대통령이자 현 총리인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라고 하는 사람의 뭐 부정부패, 수뢰 등에 대해서 이른바 그냥 반대 시위. 그러면서 사실은 뭐 메드베제프나 푸틴이나 뭐 거의 뭐 같은 그거 아니냐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냥 서방에서는 기사 쓸 때 그냥 마치 그냥 반 푸틴 시위. 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메드베제프에 대한 이제 뭐 시위 그게 좀 더 뭐 적절할 겁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 나와가지고서는 하고 3월 26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는 전혀 인식의 이런 별다른 반응이나 개선이 없자 그 다음 한 주 더 지나서 4월 2일 날 또 한 번 더 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어요.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관심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는 뭐 굳이 이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러시아 비욘드 더 헤드라인스. 그러니까 이제 요 헤드라인 제목 너머의 러시아, 뭐 그 이제 이면의 러시아,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RBTH 저 이제 첫자들 네 자를 따가지고서는 이제 뭐 약자처럼 쓰는데 이제 요 이제 언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영어,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인도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우리나라 말, 인도네시아어, 이게 힌디어인가?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어 해가지고서는 대체로 슬라브어들, 그 다음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 그 다음에 또 유럽어들 해가지고서는 인도네시아어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뭐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인구 1억 4천만쯤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 뭐 그렇게도 여겨지는데 하여튼 세계 각국어로 이른바 러시아에 관한 소식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제 보여줘요. 해가지고 뭐 러시아를 갖다가 러시아어를 이렇게 좀 편하게 잘 하기 힘든 그런 이제 사람들 내지는 그냥 뭐 러시아에는 관심이 있으나 러시아어는 모르는 사람들 뭐 이제 대상을 해가지고서는 있는 약간은 그냥 뭐 여론 선전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냥 러시아 정부 측에서 마음 먹고 그냥 펼치는 자신들의 그런 이제 뭐 자신들은 문화 외교 이제 내지는 그냥 공공 외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사실 조금 뭐 우리 입장에서 그냥 내막을 약간 들여다보자고 하면은 그냥 뭐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프로파간다라고 할 만한 것이 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들 생각에 외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자기들이 고마운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러시아의 관점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좀 러시아 사람들 자신들의 그런 이제 목소리와 자신들의 관점으로서 좀 한 번쯤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이제 심지어는 저렇게까지 해가지고서는 이제 막 각국어 서비스처럼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판도 있고 뭐 등등등 있으니까 그냥 뭐 편한 거 그냥 보세요. 그럼 아무래도 그냥 뭐 모국어가 제일 나으니까 한국판 보면은 아유 두블드 봐. 그래요, 알았어요.
조금 내려갔네요. 잠깐만. 정치면에 있나 사회면에 있나? 그래요. 요게 3월 26일 일요일 날 시위가 벌어졌는데 러시아 언론에서는 이른바 그냥 반정부 시위처럼 규정을 해가지고서는 조금 언론 통제다 싶을 정도로까지 언론의 자체 보도가 안 됐어요. 아주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이거 되고 있었는데 약간은 놀랍게도 저 자신도 좀 놀랐어요. 그 다음날 매우 발빠르게 이른바 러시아에 관한 일종의 홍보 채널처럼 가동되고 있는 RBTH라고 하는 요 매체를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 러시아에서 반정부 시위 벌어졌대요라고 한국어로 이렇게 먼저 알려주는 러시아 자기들 내 국내에서도 소식이 전해지지가 않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보도 통제처럼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정부를 바깥으로 좋은 면을 이렇게 애써 이야기하려고 작심하고 만든 채널에서 이러한 소식을 그냥 한국어로 그냥 전해가지고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뭐 러시아가 잘한다 못한다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약간 냉정하게 말하자고 하면은 이것 또한 일종의 보여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러시아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그냥 꽉 틀어잡고 쥐고 있고 그냥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 같은 거는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냥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국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이런 소식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른바 선전의 대상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사건에 관한 세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볼 수는 있어요. 거의 뭐 상당한 쭉 그냥 있으니까 뭐 나중에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러시아 포커스라고 치면은 그냥 뭐 바로 그냥 나올 거예요. 하나 아직 러시아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요거 하나는 좀 알아는 놓으세요. 요게 뭐냐니까 그래도 러시아 전공하는데 한편으로서는 이제 뭐 이러저러 이제 문학인이 하는 이제 뭐 러시아 사람들 이제 그냥 아주 그냥 문화적인 큰 원형이 된다라 싶은 것도 배우고 알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냥 오늘 바로 지금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냥 너무 그냥 몰라라 하는 것도 조금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는 다른 수업 시간에서 이런 거 이야기 하던 적 있던가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수업 시간에서 이야기 하던가요? 어떤 무슨 듣는 수업 시간에 잘 됐네요. 그럼 알렉세이 나발리라고 하는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키 크고 잘생겼어요. 비슷하게 저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이제 뭐 그래요. 하여튼 몇 년 전부터 러시아 이제 고위 관료들의 그런 이제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그걸 이제 그냥 언론에 이제 보도하고 자기 블로그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올리다가 사람들이 이제 막 호응을 보내니까 홈페이지 만들고 변호사니까 뭐 돈이 없지는 않은가 봐요. 그다음 또 뭐 익명의 그런 이제 후원도 받고 하면서는 이제 그냥 부패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일종의 재단 같은 걸 또 하나 만들고 그러면서는 그냥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3년 전인가 2년 전에는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제 뭐 우리처럼 이제 뭐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냥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수도로서 그리고 상당한 이제 의미를 지니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뭐 러시아에서도 모스크바라고 하는 도시가 그냥 도시 한 군데만은 또 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나와서는 뭐 그게 자기가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권력욕 뭐 없었다 말하기 힘들지만 시장 선거 나온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한마디로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점으로 그냥 아주 그냥 수직적인 위계 체계 하에서 돌아가는 러시아의 그런 이제 이 최고 통치층의 정면으로 반하는 자기 같은 인물이 이제 들어가서는 그러한 고리에 균열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자신의 뜻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도 나왔습니다. 물론 뭐 떨어졌어요. 졌어요. 이제 그러긴 하긴 한데 그때는 사람들이 약간 반신반의 저는 웬 듣보잡이냐 쟤 혹시 저런 걸로 또 사람들에게 좀 관심 좀 끌고 또 인기 영합해가지고서는 또 뭔 자기 꿍꿍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중장년층에서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어차피 너무 새로운 인물이다 보니까 약간 좀 아직 그냥 이렇게 이 신뢰도가 쌓이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도 했었고 요번에 이거는 좀 제대로 한 겁니다. 해가지고서는 온밤 니지몬, 니지몬이라는 말은 드미트리라고 하는 러시아 이름에 대해서 애칭이 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제 드미트리 메드베제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드미트리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서 지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데몬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서는 악마라고 하는 말. 요 단어에다가 드미트리 할 때 요거 섞어 가지고서는 약간 합성어처럼 뭐 그렇게 생각한 게 지몬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서는 이른바 메드베제프의 그런 이제 부정부패에 대해서 폭로하듯이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와 같은 그런 이제 고발 프로그램 영상을 50분짜리 이른바 영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게 직접적인 도화선 기폭제 자극이 되어 가지고서는 3월 26일 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몰려 나와 가지고서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도 너무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앞부분 잠깐 볼까요? 아 잠깐만. Вы посмотрите этот ролик фонда борьбы. 해가지고서는 저기 나와 있는 거 폰드 바리브스 코룹치 представляет 해가지고서는 이제 부패의 투쟁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뭐 이제 제공하는 영상 채널 온밤 니지몬 그는 메드베제프는 당신에게 뭐 지몬 즉 지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 뭐 다른 이제 하면서는 이제 뭐 이러저러하네 거의 뭐 궁전과도 같은 큰 별장, 야흐트, 요트, 그 다음에 또 뭐 포도밭까지도 가지고 있대요. 뭐 이런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그냥 알지도 못했었던 그런 정도의 이제 뭐 재산을 메드베제프가 뭐 이제 그냥 축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이제 아주 그냥 실증적으로 고발하는 뭐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앞에 조금만 볼까요? 캡션 이제 요거 자막 넣으면은 그래도 조금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실제로 이제 메드베제프 재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이제 뭐 옵쇼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러시아로서는 저렇게 이야기해요. 저기 등 보이고 춤추는 사람이지요. 나발레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예요. 오늘 저하고 의상도 비슷하네요. 하늘색 와이셔츠에다가 색깔까지. Но когда вы посмотрите этот ролик фонда борьбы с коррупцией, вы поймете, насколько мы все ошибались. 뭐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Он помешан совсем не на гаджетах, а на деньгах или на недвижимости. 뭐 그냥 신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이제 뭐 재산들 같은 것도 엄청나게 이제 소유하고 있는 정말 진짜라고 확인된 것들만 추려서 보여줘도 이 정도다. 그런. Коррупция должна быть незаконной. Она должна стать неприличной.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 뭐 그것만으로 이제 단죄할 것이 아니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직접 인용하면서는 Его схема основана н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фондах, которыми управляют его доверенные лица. В основном родственники. 뭐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 통해 갖고서는 재산을 운영하는데 뭐 친척이라든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로서 이제 포진시켜서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 통해서는 재산 관리하고 있다. Месяца, а началось именно вот с такой вот нелепой мелочи кроссовок и рубашек, которые и позволили нам шаг за шагом размотать этот грандиозный, запутанный клубок из 뭐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냥 이 셔츠 하나, 운동화 하나마저도 저게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다라고서는 이제 뭐. Я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к этому фильму прилагается огромный и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текст с расследованием. В нем собраны
неопровержим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всего того, о чем я вам здесь сейчас рассказываю. Документ 해가지고서는 이게 그냥 약간 의혹 제기, 트집 잡기 식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자기가 뭐 법률적인 대응 같은 것도 충분히 다 감안했겠죠. 해가지고서는 실제로 이른바 실소유주가 이제 메드베제프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강하게 추정되는 충분히 법정에서도 다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사안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냥 모아서 보여준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러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서는 부패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전공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그냥 이제 뭐 다 옹호하고 변호해주고 러시아를 좋게 생각해주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약간은 부정부패라든지 통치층의 그러한 이제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랑 조금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분노해하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아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격렬한 저항을 하거나 그러지는 사실 별로 하지 않아요. 대신 눌러왔던 게 한번 쌓여가지고 폭발하면은 그때는 좀 그냥 깜짝 놀랐다 싶을 정도로 그냥 사태가 급격하게 좀 이렇게 엎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러시아 혁명 100주년 오래되지만은 혁명 또한 이제 뭐 그러한 이제 연장선상에서 뭐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뭐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는 뭐 어떻게 뭐 지금 저런다고 해가지고서는 당장 뭐 이렇게 저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오늘 아침 어젯밤에 나온 뉴스만 하더라도 뭐 저렇게 의혹이 매우 공개적으로 제기됐고 호응하는 그런 이제 일반 국민들의 그냥 반응이 아주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푸틴의 당인 여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이른바 메드베제프에 대한 특별조사 를 그냥 뭐 이제 무시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 하고서 그냥 뭐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가 봅니다. 뭐 그럴 겁니다. 사건의 파장은 당장 직접적으로 크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파도가 이제 밀려오는 그 이제 수위는 조금씩 뭐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여튼 뭐 저 사태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년에 이제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푸틴이 또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제 또 나올 거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월요일 날은 저기 또 이제 그 폭탄 지하철에서 막 터지기도 했었지요. 그래요. 거기 이제 지명 정도는 이야기했던가요, 제가? 센나의 광장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안 했어요? 저번에 학기에 문학사 2를 먼저 들었던 학생은 도스토옙스키 이야기하면서는 몇 번 뭐 당연히 말했을 텐데, 심지어 한글로 센나의 광장 치잖아요. 이미지 검색해보면은 쓸데없는 도스토옙스키들이 많이 떠올라요. 상피트르부르크의 죄와벌 작품 무대. 왜 그래? 센나의 광장이라고 하는 곳. 이건 대한항공 광고. 그래요. 센나의 광장이라 러시아로 이렇게 쓰지요. 센나의 블로우슈츠라고서는. 보세요. 센나의 광장이라고서는 한글로 했는데 이미지 검색에서 도스토옙스키 상피트르부르크 해가지고서는 도스토옙스키가 갑자기 센나의 광장이라 왜 이렇게 막 자주 나오지? 뭐 심지어는 이거 좀 이렇게 올라가나? 해가지고 이게 넵스키 대로라고서 관광객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센나의 광장 여기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일부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주된 관광 명소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넵스키 군 대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도 일부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걸 이제 관광 루트처럼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집이에요. 도스토옙스키 뭐 집이라기보다는 이제 도스토옙스키 마지막 살았고 운명했었던 뭐 서재예요. 지피라든 책상, 그 다음에 시계, 도스토옙스키가 죽었던 시계와 이제 시간과 날짜에 이렇게 딱 그냥 고정시켜 두고 있어요. 하여튼 센나의 광장. 18세기, 19세기 때 말에게 먹이로서 건초를 사고 팔던 곳이에요. 센나이라고 하는 말이 요거 그냥 이렇게 쓰는데 센나이라고 하는 게 요게 건초, 말먹이, 영어 hey, H-A-Y 그거 해당하는 겁니다.
해가지고서는 우리식으로 지금 21세기식으로 번역하자고 하면은 이른바 대형 화물차 주유소가 크게 있던 곳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18세기, 19세기에는 말이 이른바 주된 동력 수단이었고 마차를 타고서는 움직이가 아니면 진마차를 끌더라도 이제 말로서는 이렇게 다 그냥 이동하고 있었으니까 말이 주된 동력 수단이자 일종의 시골에서는 농사 수단이기도 했었어요. 말에다가 쟁기를 메어가지고서는 밭을 갈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에게 먹이를 이제 먹이로서 건초를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비츠르부르크의 그냥 좀 뭐라고 할까나 서민 경제의 이제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이었고 또 습스키 또한 저기서 멀지 않은 곳에 실제로 인생 말년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서 멀지 않은 곳에 죄아벌에서 이른바 작품에 등장 무대처럼 삼아가지고서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았다고 하는 집, 그 다음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살해한 노파가 살았다고 하는 집,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을 이제 그 노파집에서 꺼내온 작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케이다리 코쿠슈킨 모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센나이 광장에서 바로 이렇게 다리 사건 나온 데 있어요. 불과 한 1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하여튼 그냥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이제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제 많은 러시아의 그냥 평범한 이제 중산층, 뭐 조금 이제 서민층까지도 아주 그냥 왕래가 많은 뭐 그런 환승역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그냥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뭐 더 그러기도 하겠지요. 뭐 지금 벌써 범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테러 나고서는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범인을 바로 특정해가지고서는 유력한 용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사실 솔직히 조금 믿지는 않아요. 그 어떻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그냥 금방 다 그렇다고 해서는 그게 뭐 사전에 기획되었거나 조작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 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건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요즘 안팎으로 약간 분위기 좀 뒤숭숭하고 좀 그냥 뭐 그러던 거는 사실이에요. 지도하면 아마 안 나오겠지. 여기 이제 넵스키 대로가 됐고 뭐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그다음 여기 이제 센나이 광장이라고 하는 이제 뭐 여기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작품 속에 나오는 이제 뭐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다고 하는 집은 이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죄아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았다고 하는 집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운하 이제 판탄가 운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104번지 여기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죽였다고 하는 노파가 살았다라고 하는 판탄가 104번지 건물 그렇게 돼요. 여기가 도스토옙스키 집인데 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살았다는 집인데 소설에 보면은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서는 노파 집에까지 이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러서는 이제 걸어가 보았다 때 작품에 따르면은 라스콜리니코프가 730걸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뼈저리 있을 때 그냥 몇 번 가봤습니다. 아무리 다리를 길게 쭉쭉 뻗어서 가더라도 730걸음에는 절대 갈 수 없는 최단 걸음에 제가 갔던 게 860걸음이었어요. 그래서는 내가 키가 183인데 860걸음이면은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키가 얼마쯤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믿지 않는 눈치구나. 어찌되었건 이제 작품에 나오는 730걸음에 저기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가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키가 도대체 얼마길래. 그랬었습니다. 다시 이글이 원정기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 수업합시다. 이글이 원정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조금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서는 그냥 뭐 따로 그냥 하나 만들어 왔어요. 3월 30일 날짜로 돼 있네요. 진작에 만들었다가 뭐 이제 아직 뭐 잃어버릴까봐 그냥 안 되는데 이글이 원정기 해가지고서는 1187년 이전에 아마 쓰여졌다라고서는 그렇게 강하게 추정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거리가 원정을 나갔던 것은 1185년이라고서는 그거는 이제 뭐 뚜렷하게 기록이 됩니다. 작품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처음 나갈 때 이른바 일식이 벌어져요. 계기 일식이 벌어져 가지고서는 이제 태양이 자취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현대 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분명 계기 일식이다. 그래서는 계기 일식이 일어난 해가 언제인가 쭉 찾아보니까 1185년 5월
1일에서 5월 2일 또는 4월 25일에서 4월 26일 그때쯤 계기일식이 벌어졌을 것 같고 계절상으로 보아서도 4월 말 5월 초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다 이제 그 야외 활동 이제 대규모 군대가 이동하기에 무리가 없는 날짜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그냥 아주 그냥 정교하게 그렇게 추적해내면서는 뭐 사건 자체는 충분히 신빙성 있게 1185년에 벌어졌다라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글의 원정에 관한 이야기가 연대기에 비교적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연대기에 쭉 기술이 되고 있어요. 이글이라고 하는 공무가 있었는데 걔가 좀 철없이 원정에 나섰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기 뭐 폴로웨이츠인들이라고 하는 초원의 유목민들이 쳐놓은 뭐 덫 함정이라고 할 수 있을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제 걔네들이 져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그냥 우와 하면서는 그냥 뭐 이참에 그냥 저것들을 완전히 그냥 뭐 우리가 점령해버리자 하면서는 더 본진 깊숙이 진격을 하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첫 전투에서는 이제 일부러 져주면서 이렇게 그냥 후퇴하면서는 이제 적을 끌어들이는 뭐 이제 그게 뭐 이제 공후의 어리석음이었다라고서 뭐 이제 이렇게 뭐 할 얘긴다 하지만은 하여튼 그러면서는 두 번째 전투에서 뭐 이제 한마디로 이제 크게 패하고 포로가 잡혀서 3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돌아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걸 보았을 때 작품에 보면은 이글이 공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제 그냥 어쨌건 이글이 공이 뭐 이제 루스의 공후로서 적의 그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다가 탈출해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잘된 일이다라고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러면서는 뭐 신이시여 감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끝이 나요. 그런 걸 보았을 때 85년 5월에 뭐 4월 말 5월 초 전투 있었고 3년 하면은 뭐 한 최소한 87년 이후 느낌에 돌아오고 난 거의 직후에 이글의 공을 다시 루스의 땅으로 이제 되돌려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옵나이다라고 하는 이제 약간은 그런 이제 이 무사 생환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감사의 성격으로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한 87년, 88년 그때쯤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됩니다. 여기 이제 항상 중요하지만은 작품이 쓰여진 것은 1187년, 1188년 그 무렵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상당히 이제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면이 많은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글의 원정기의 원본은 커녕 사본도 없어요. 무슨 말이다? 1187 이제 작품에서 언급되는 사건들은 12세기 후반인 1185년, 87년, 뭐 80년 하여튼 그때 12세기 후반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냥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거는 뭐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역시 12세기 후반 아무리 못해도 13세기 초 몽고의 침입과 타타르의 지배 이전 키예프 루스가 멸망하기 전에는 최초로 쓰여졌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바예요. 사실 거기서도 이제 나중에는 20세기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반론이 나오지만은 그랬는데 그 작품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시기는 12세기 말, 그래 13세기 초 1180년대 뭐 아니면 1200년대 초 언제라고 하자. 그때 쓰여졌다라고 하는 원본을 베껴 쓰고 하는 후대의 사본. 후대의 사본이 이른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뭐 이제 후대의 사본이 딱 하나 발견됐어요. 딱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게 이른바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쓰여졌던 것으로 추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고 최초로 작품 자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시기는 12세기 후반, 13세기 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작품을 베껴 쓰고 원본은 안 보이고 베껴 쓴 사본 딱 하나 있는데 그 딱 하나 남은 그 사본이 16세기 말 17세기 초 그때쯤 아마 베껴 쓰여진 사본 같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한 500년 벌써 갭 벌어지지요. 그 사본이 1799년 발견되었어요. 1800년 넘어오기 직전. 그러니까 사본이 발견된 시기에서도 또 한 100년가량 텀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는 그 100년, 이제 1799년, 1800년에 발견된 사본을
그때 당시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세 러시아어에 대한 이른바 지식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수많은 오류를 저질러 가면서 그래도 뭐 그때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다듬고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작품을 인쇄를 했어요. 인쇄를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출판을 했는데 1812년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략 때 이른바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사본, 유일하게 하나 발견된 그 사본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1800년에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고의 이른바 중세 러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해결했지만은 매우 불완전한 상태로 발간된 초판본, 그거 하나 달라당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이미 사실 원본 당연히 찾을 수 없고 원본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하게 복원시켜줄 여러 가지 사본들, 그 사본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래도 원본이 이런 형태이지 않았을까라고서는 역으로 추적하는 게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좀 이제 큰 하나의 연구 분야인데 러시아 사람들 그들이 이제 직접 행하는 이른바 여러 사본들도 아니고 사본 딱 하나 있는데 그 사본마저도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본을 매우 불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출판한 인쇄본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마디로 그냥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알아둬 놓읍시다. 20세기 중반 1946년인가 7년인가 파리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의 앙드레 마종이라고 하는 교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서방 학자, 전 세계 러시아 학자 말고서는 이제 최초로 1800년에 1799년 발견되어서 1800년에 출간된 이 이글이 원전기, 1799년에 발견되었다라고 주장되는 이른바 16세기 말 17세기 초 100년 전쯤의 그 유일한 불타버렸었던 그 사본, 그거 내 생각에는 가짜인 것 같고 진짜라 하더라도 발견된 그 시기에 쓰여진 것이지 그것보다 이전에 뭔가 사본들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원본처럼 보고서 베껴 쓴 사본은 결코 아닐 것이다 라고서 주장하면서 상당한 파문 이러저러한 설왕설래를 하면서 이글의 원전기, 이게 정말 존재했었던 작품이냐 가짜 아니냐, 가짜라고까지는 말 못한다 하더라도 키예프 루스 시대 때의 작품은 아니고 최소한 이제 16세기 말 17세기 초로 넘어오는 한참 이후의 작품 아니냐라고 잊을만 하면은 주기적으로 논쟁이 되풀이됩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의 수많은 학자들이 거의 그냥 목숨 걸고 덤벼들다시피 해가지고서는 진짜 맞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거의 먼지 하나 안 날 정도로 그냥 탈탈탈탈 털어가지고서는 이제 진짜다라는 것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은 거의 다 증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냥 어지간하게 더 이상 그거 진짜 같다, 아니야, 가짜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이글의 원전기라는 작품에 대해서 작품의 진짜 이제 원본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에드워드 루이스 키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15세기, 16세기 모스크바 공국의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다라고 하는 그 무게가 갖는 중량감, 그 권위가 갖는 중량감은 상당하지요. 가장 마지막까지 이른바 이글의 원전기의 진본성에 대해서 authentic이라고 하는 원본성, 진본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이제 나이가 있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죽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이글의 원전기 이게 가짜 같아, 내지는 최소한 키예프 루스 시대 때 처음 만들어진 작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이러저러한 상황을 다 종합해서 보건데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쓰여진 것은 아닌 것 같고, 가장 유력하게는 러시아에서 유리 미하일로비치
로트만이라고 하는 이른바 소비에트 시대 때의 최고의 기호학자이자 구조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로트만, 저런 이름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어디서든 수업에 한번 지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 유태인 출신으로 소비에트 시대 때 발탁된 천재급 말 그대로 천재예요. 그냥 천재급 연구가인데 뭐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른바 유태인 출신으로서 소련 시대 때도 중앙에 등용되지 못하고 에스토니아의 타르투 대학 들어봤어요. 에스토니아의 타르투 대학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봉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레닌그라드, 상피트르부르크에 잠시 있다가 그냥 거의 변방으로 그렇게 그냥 소비에트 중앙정부에서 발령을 내면서는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소련에서 가장 이른바 러시아와는 이제 이질적인 성격을 많이 띠는 에스토니아라는 곳에서 타르투 대학이라고서는 중세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제 아주 그냥 조금 이제 학문적인 전통은 깊은 곳이에요. 학교는 자체는 아주 그냥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비에트 시대 때 변방. 거기서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으나 오히려 그냥 거기가 차라리 그냥 중심이 되어서는 그냥 아주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이제 지적인 토론, 학문적인 교류가 하기도 했었다.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역사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는데, 요리 미하일로비치 로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의 원전기가 진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하면서 끄집어내고 정말 말 그대로 고개가 끄덕끄덕 일 수밖에 없도록 증명하고 주장한 것이, 이 글의 원전기가 그래 진짜 아니다 치자, 정말 말 그대로 17세기 18세기 초 넘어갈 때 이때 발견되었을 그때 이른바 마치 아주 오래된 문서인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위조하고 오래된 문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서는 출간했다고 손치자. 그런다고 했을 때 출간될 때 이제 출판할 때 그 당시 최고의 러시아의 이른바 이제 이 인문학적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출판을 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른바 어휘 역사적인 현상, 이건 도저히 당대인이 아니면은 묘사할 수 없는 그러저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한 600년 가량의 한 500년 가량의 갭이 있는데 그 갭을 18세기에 어떻게 그렇게 다 속속들이 이해하고서는 해낼 수가 있었겠느냐. 한마디로 18세기 작품이 발견되었고 발견되었을 때 위조해가지고 발견되었다라고 거짓말했다고 말하기에는 발견되었을 그 당시의 이른바 알려진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휘적 차원, 역사적 차원,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차원들 통해 가지고서는 그냥 증명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작품에 보면은 이제 이걸 공이 탈출하면서 도네츠강의 이제 은빛 초원에 몸을 누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들을 때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은빛 초원이겠네. 그래 아주 문학적이고 그냥 잘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은빛 초원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이른바 20세기의 자연과학자들이 밝혀내기로서는 도네츠강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남부 이쪽이 이른바 중생기 백악기 대지형으로서 그쪽은 토양 자체가 이른바 매우 밝은 흰색에 가까운 이제 토양들이 강 주변에 많았었다라고 하는 걸 20세기 초의 자연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이른바 1799년, 1800년이라고 하는 이제 그때 알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저러한 것들로 보아서라도 이제 원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위조해놓고 마치 자기들이 발견한 것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조목조목 언어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냥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끌어와 가지고서는 그냥 아주 그냥 논증을 해줬습니다. 1962년이고 사실상 그때 이후로서는 이제 논의가 좀 이러저러하게 사그러들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잊을만 하면은 약간은 그거는 조금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조금 정치적인 공격이자 흠집내기처럼 그냥 러시아인들이 아주 그냥 자랑스러워하는 이러한 이제 작품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은 흠집내기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작품 잠깐 봅시다. 1번 배경 12세기 중후반 이후 키예프 루스의 남쪽 국경을 침범하던 초원의 유목민들과의 잦은 충돌을 이후 루스에 닥쳐올 외적의 힘에 대비
단결을 촉구하던 익명의 저자의 사회적 메시지로 읽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저자가 누구인지도 이제 알려지지 않아요. 그냥 익명의 저자입니다. 익명의 저자인데 그 익명의 저자에 따르면 이거리 공의 원정이라고 하는 건 물론 보자고 하면은 그 사실 자체만 보자고 하면은 매우 비극적이다, 안타깝다, 슬프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거리 공의 원정 실패, 포로, 뭐 겨우겨우 생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작품을 썼던 저자는 어느 정도 느꼈던 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는 뭔가 서로 간에 갈등하고 사실은 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할아버지 공통 자손으로부터 이제 내려온 사실상 먼 친척들이라고 당연히 할 수 있을 공후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는 이런 엄청난 혼란상이 그냥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밖으로 눈을 더 돌려보니 뭔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기운이 전해지더라. 만약에 누군가가 외부에서 우리 루시를 공격해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루시는 지금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데 그런 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맞설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고 이른바 조금은 단합해서는 혹시 모를 미래의 그런 이제 이 파국적 불행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작가의 사회적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작품 중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글의 공이 포로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뭐 그 소식은 당연히 이제 키예프의 대공, 이른바 그냥 키예프 루스 시대 때 가장 이제 중심 도시이자 핵심 도시, 대표적인 도시이자 공국이라고 할 수 있을 키예프를 다스리던 이제 공후 대공, 이제 윌리키 크니아지 그랜드 프린스라고서 보통 영어로 이야기되는 에게도 전해줬어요. 그래서는 그 이제 그 키예프 대공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 한때 비록 우리 서로 조금 이렇게 갈등하고 이제 뭐 반목하기도 했으나 어쨌건 루시의 공후이지 않느냐. 그 루시의 공후가 지금 이제 적들의 손에 사로잡혀 있으니 우리가 단합해서 이제 뭐 그 당시 힘세고 그러나 아주 그냥 강력한 세력 있는 공후들 뭐 다음에 여러 공후들 서로 이른바 연합해서는 적진의 포로로 잡혀 있는 저 이그리 공을 우리가 뭐 탈환해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서는 수많은 이거 이제 루시 땅의 다른 공후들에게 우리 뭉치자, 연합하자, 힘을 모아가지고서는 이 거리를 살려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한 명 구체적으로 이름 따박따박 불러가면서는 그냥 이제 와라 도와달라 우리 그냥 합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로도 그렇지만은 아무도 키예프 대공의 그런 이제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걸 작품 거의 한 중간쯤에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해가지고 마치 그냥 꿈에서 꾼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오면은 이제 그 시대 때 있었던 뭐 역사적인 사실로서 연대기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른바 이제 그냥 결국은 뭐 자신의 그러한 이익, 자신의 경우만 생각하지 뭐 전체는 전혀 이렇게 뭐 감안하지 않는 루시 공후들의 분열된 모습처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될 일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의 침해에 맞선 내부의 단합이 필요하다라고서는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선언을 쓴 그 칼 마르크스 마저도 이글의 원정기라고 하는 작품을 읽고서는 그래요, 뭐 마르크스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글의 원정기라고 하는 이 작품의 주제는 이른바 외적의 침입에 맞선 내부의 단합, 그것에 대한 호소이다. 라고서 그냥 그대로 그냥 콕 집어낼 정도로까지 그냥 이제 그냥 선명하게 좀 뚫어가지고서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주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루시 전체의 단합과 단결을 호소한다라고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격으로서는 중세 서유럽의 전형적인 기사도 문학들, 이른바 잉글랜드의 베울프, 그 다음에 프랑스의 롤랑의 노래, 독일의 니벨룽겐, 스페인의 엘시드의 노래 등등 하는 이른바 중세 서유럽 각국 버전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러저러한 기사도 문학, 즉 이른바
용맹하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뭐 오늘날의 뭐 슈퍼맨과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기사들이 등장해서는 그 활약을 보여주는 기사도 문학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번 시간에 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일단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쟁도 아니고 자신의 민족 전체의 운명을 걸머쥐을 만한 그런 일생일대 그런 결전에 나선 것도 아니고 아주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 또 그냥 뭐 패배한다 하더라도 그냥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아주 그냥 장렬하게 영웅스럽게 전사하는 롤랑 같은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약간의 그 개별적인 이속을 위해 가지고서는 그냥 원정에 나갔다가 지니까 비굴하게 포로로 3년이나 잡혀 있다가 겨우겨우 내부 변절자의 도움으로서는 도망쳐 나오는 조금은 수치스럽다 싶은 이야기. 그건 이른바 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뭐 주제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뭐 그렇게만 본다 하더라도 중세 유럽의 이러저러한 전형적인 기사도 문학 작품들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뭐 그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론, 구성, 형식, 제재 등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무엇보다도 길이가 짧아요, 되게. 방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중세 유럽, 서유럽 이런 기사도 문학 같은 건 베오울프라고 하는 이제 860년쯤 한 850년쯤 쓰여진 영국의 이제 중세시 영어로 쓰여진 이 작품이 상대적으로 길이가 좀 짧고 운문 스타일로 되어 있을까. 롤랑의 노래, 니벨룽겐의 노래 같은 것은 마치 그냥 호모 일리어드, 오디세이처럼 아주 긴 서사시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중세시대 때 이렇게 궁전을 유랑하던 이른바 유랑 시인들이 이렇게 그냥 몇 시간 동안 자신의 그냥 반주 맞춰가지고서는 그냥 구연하듯이 읊는 긴 서사시, 그냥 용량 자체를 지니는 작품들인데 비해서 이 글의 원정기는 내용 되게 짤막해요. 뭐 상대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뭐 텍스트만 이렇게 쫙 압축해 보면은 뭐 20페이지 그냥 넘어갈까 말까 한 정도 그냥 뭐 짤막한 분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결정적으로 아주 다양한 텍스트들이 막 섞여 있어요. 어찌 보면은 꿈 이야기도 좀 나오고, 어찌 보면은 갖다가 그냥 노래 부르기 전에 준비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보면은 그냥 이제 그냥 막 흐느끼는 그런 이제 아주 애절한 그런 노래도 들어있고, 그 다음 또 그냥 아주 뭐 찬양하는 노래도 들어있고, 그냥 성격이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그냥 패치워크라고서는 짜깁기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얼기설기 되게 느슨하게 짜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러한 사람들이 구성에 있어서 좀 이제 상당히 좀 탄탄한 면을 보여주는 다른 중세 서유럽 기사도 일반 작품들과도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변별점 나오네요. 계속 다 이야기했던 거네요. 긍정적 영웅과 기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며 그 긍정적 주인공을 치밀하게 추적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또한 슬픔과 죽음을 노래하는, 여기 차라리 조금 더 강조해야 되겠네요. 민간 전통의 만가, 즉 이른바 글로 쓰던 이제 문학에서 그 공식적인 그 필사 문학, 공식적인 기록 문학의 성격과는 거리가 좀 많이 먼,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장례 지내던 일반 민중들의 이러저러한 장례 습속, 기독교적인 그런 장례 습속이라기보다는 그냥 여전히 이렇게 그냥 뭐 한편으로는 전승되어 내려오던 그냥 민간에서의 그런 이제 뭐 장례 습속을 강하게 암시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는 이제 공식적인 그런 이제 필사 문학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구전 문학, 팔클로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비문헌성 구전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까지도 막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이렇게 다채로운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성되어 가던 중세의 필사 전통에서는 꽤 이탈한 작품이다라고도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르라고 이야기하면은 야욕의 눈이 멀어 개인적인 이기심의 눈이 멀어 적의 손에 포로가 되었으나 결국 풀려나서 고향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이그리경을 찬양하는 긍정적 파토스로 작품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작가가 실제로 이제 작품을 구성하는 그 가장 이제 깊은 뜻은 이그리경의 원정 자체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이그리가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전쟁에 나갔었다, 이런 전쟁에 처음에는 이겼으나 뭐 처음에는 그래도 승리를 했다, 두 번째 전쟁에는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패배했다, 포로 생활을 그래도 잘 견뎌냈다, 적의 그런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포로 생활 그래도 잘 3년 동안 이겨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의연한 모습이 적진에서도 이른바 따르는 무리들을 낳게 되고 그들 중에 한 명이 이거리 공에게 도움을 주어서는 무사히 적진에서로부터 빠져나왔다. 루시 땅으로 온전하게 잘 돌아왔다. 그것 자체가 루시 땅으로 보아서는 하나의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연대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거리 공의 원정기라고 하는 이제 작품을 남긴 독자는 이 정도 이야기들은 이미 연대기 같은 거 읽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 그 이야기를 또 내가 내 작품에서 왜 또 반복해? 해가지고서는 그냥 툭툭툭 경과를 아주 그냥 쿵쿵 뛰어넘으면서 이야기를 잠깐 할 뿐이에요. 하지만은 그렇게 잠깐 이야기하는 게 아주 필요하면서도 꼭 이제 이야기 되어야 될 부분,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생략하는데 이거는 왜 하는가? 이 이야기, 이 부분은 왜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차라리 전달하려고 할 정도로까지 이거리의 원정에 관한 사실들, 사건 자체를, 팩트를 기술하는데 작품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프린트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원정이 결국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가, 루시에게 어떠한 이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를 전망하고 해석하고 이거리 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실패한 원정이 결국은 앞으로 어떠한 이른바 흔적을, 이제 어떠한 영향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마치 자신의 전망처럼 그렇게 읊고 있어요. 그러면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단합하자, 뭉치자, 루시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영광의 역사를 잊지 말자. 루시 땅의 역사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뜻은 결국은 이제 오늘의 이러저러한 불화, 반목 등을 그만두고 서로 화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에 대한 오히려 그냥 간접적인 메시지, 호소로서 읽힐 수 있겠지요. 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중세의 이러저러한 다른 작품들로 이제 롤랑이 얼마나 훌륭한 기사였던가, 어렸을 때 얼마나 훌륭한 기사였던가, 얼마나 이제 롤랑이 그런 용맹스러운 면을 어렸을 때부터 보여왔었던가, 롤랑이 얼마나 친구랑 진실된 교류를 통해서는 롤랑이 얼마나 훌륭한 인간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 긍정적인 인물에 포커스 팍 맞추어서는 그 사람 이른바 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중세 서유럽의 기사도문학에서의 그냥 얼마나 훌륭한 기사인가, 그런 기사 자체를 보여주는데 애를 쓰려고 한다면 이거리 공의 원정기에서는 이거리 공이 주인공이 결단코 아니에요. 이거리 공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리 공이라는 이 사람의 원정이 결국은 무엇인가, 우리 루시에게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듯이 계속 말해주는 작품이에요. 이러한 관점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중세시대 때 매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쓰여진 작품이 사실 없어요. 나중에 단테의 신곡쯤에 와서 매우 종합적이면서도 이른바 심지어는 그러한 이제 사고가 가능할까, 그 이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그 현상 이면을 뚫어보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이 아닌 곳에서는. 그게 이른바 사람들에게 야, 옛날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냐, 비슷한 다른 작품이 있으면은 그래 뭐 영향받으면서 그러저러하게 생겨날 수 있겠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작품이 그 당시에 하나도 없었잖아. 근데 이런 작품이 그때 쓰여졌다고 믿기 어려운 걸, 그래 이 정도 의 의미로는 전달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훨씬 더 후대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맞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근거도, 뭐 그런 정황적인 증거도 사실은 충분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거리 원정기를 역설적으로 이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때 작품이 아닌 것 같은 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중세 익명성의 뒤로 숨긴 하지만은 강력한 작가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분출하는 사회적 서정시라고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소셜 리릭,
분명 아주 그냥 리릭이라고 했을 때 서정시,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 개인의 비탐함, 뭔가 자기는 뚫어보고 자기 눈에는 보이지만은 딴 사람들은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딴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이해 못해요. 마치 그냥 러시아판, 키예프-루스판, 엘렉트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건 자기는 보여요. 자기는 느낌이 와요. 자신의 감정을 읊습니다. 충분히 서정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 주제 자체는 나한테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회적인 주제예요. 그래서는 그 두 가지 면을 그냥 같이 결합시키듯 말해서는 사회적인 서정시, 소셜 리릭이라고 원전기를 주제론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구성해가지고서 요게 이제 작품이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보면은 보얀이라고 하는 느닷없는 인물을 끌어들입니다. 보얀이요, 우리 한번 이거리공의 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라고 그냥 남에게 마치 보얀이라는 사람에게 한 명 더 있고 요 보얀이라는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 말을 걸듯이 작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라고? 옛날에 여지껏 해오던 방식으로 공후들에게 눈먼 칭송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실제 사건이 벌어졌던 거 실제대로 정말 우리 말대로 그냥 팩트대로 한번 노래해보자,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걸 작품 처음에 그냥 약간은 이건 뭔 말이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은 뚱딴지 같다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얀이 누구였느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밝혀내고 이야기하기로서는 중세시대 때 러시아의 이른바 음유시인 정도이지 않을까. 즉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러시아의 전통악기를 연주하면서 마치 그냥 러시아판 이제 호머처럼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냥 이러저러한 노래들을 궁정에서 불러주고 뭐 공후들에게 환심을 사고 또한 그들에게 뭐 이제 금전적인 보상도 받고 하던 그런 이제 뭐 유랑시인, 유랑 음유시인, 트루바두르라고서도 말할 수 있고 뭐 이제 서립에 있었던 그런 형태이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얀에게 이야기해요. 보얀에게 우리 실제 있었던 대로 이야기하자. 라고서는 이야기하면서는 지금도 이제 그 뒤에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느낌에 당연히 그냥 읽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럼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구나. 아, 실제 있었던 대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구나. 뒤집어 말하면은 원래 사실 여지껏은 요것과는 다르게 이야기했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지껏 가서는 그냥 이거리공에 대해서 패배, 뭐 이거리공의 포로 억류 생활 이야기 안 하진 않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은 아주 축소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차라리 이거리공이 조그마한 성과, 뭐 성공 같은 것은 되게 이렇게 부풀리듯이 해가지고서는 그냥 듣기 좋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모르는 사람 들어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리도록 여지껏은 이야기하고 노래 불렀었나 보구나. 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저절로 들게끔 그렇게 합니다. 요게 이른바 그냥 한마디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비화가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이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을 그냥 강하게 풍겨줘요. 그렇게 할 때는 구성을 잡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이러저러한 게 중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그냥 아주 그냥 탄력 있게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는 이글이 공에게 바로 마이크 딱 넘겨줘요. 자, 당신 이글이 주인공 한마디 해보시구려. 그러면 이글이 공이 그냥 바로 마이크 받아가지고서는 한마디 합니다. 아, 예, 저는 이글이라고 합니다. 체르니고프라는 공국의 공후이고요. 제가 이번에 여차에서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구질구질한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첫마디 마이크 잡아가지고 딱 첫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용사들이여, 우리의 툭으로서 저 돈강의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가? 떠나자. 이 얘기해요. 즉 바로 그냥 출정 직전의 병사들에게 원정을 떠나기 직전 이른바 그냥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총지휘관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바로 그냥 푹 건너뛰어서는 그 얘기해요. 그럼 병사들이 으아 하면서 그냥 이제 고함 지르면서 이제 그냥 말 타고 떠나면서 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떠나자마자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져요. 대낮인데. 왜? 일식이 벌어지니까. 뭐 중세인들의 관념에서 아직 자연에 대한 그러한 이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었던 중세 시대 때 원정을 떠나려고 딱 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대낮인데 컴컴해지면은 그건 당연히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지겠지요.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21세기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일식 태양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만은 그래도 떠난 거 어떻게 가야지 하고서는 원정을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폴로베츠인들 이른바 늘 이제 루시 땅을 이제 약탈하고 이른바 침략하고 괴롭히던 걔네들 야만족들 이교도들 혼내주자 이번에 저것들 하고서는 그렇게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첫날의 전투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승리를 거두어요. 당연하죠. 그건 뭐 이제 천원 함정이나 다름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폴로비치인들이 대충 싸우는 척 신용만 하고 그냥 몇 명 죽어주는 척 하면서 그냥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 거니까 그냥 옳다구나 역시 저것들 하고서는 그냥 저것들 한 놈도 남기지 말고서는 뒤쫓아서는 다 그냥 목을 베어라 하고서는 그냥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지고 이제 쳐놓은 이제 깊숙이 빨려 들어가지요. 깊숙이 빨려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 5번 둘째 날의 전투와 폴로베츠인들의 승리. 이제 딱 가니까 폴로베츠인들 이제 본진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못 모르는 루시 이제 병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이제 나타나가지고서는 이제 너네들은 도관에 든 쥐다 하고서는 그냥 막 모조리 3일 밤낮을 싸웠다. 뭐 매우 전형적인 수사 레토릭처럼 들릴 수 있는 어쨌건 3일 밤낮을 싸우다가 수많은 루시인들의 병사들이 목이 달아나고 목이 잘려지고 피가 흐르고 결국 그들은 한마디로 그냥 다 마치 거기서 비유가 그렇게 나옵니다. 밭에서 베어진 그런 이제 밭에서 베어진 밀처럼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 벌판에 쓰러졌다라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머리 이제 사람의 머리가 죽으면 사람의 머리가 잘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이른바 이제 그냥 탈곡되었다. 이제 밀을 털어 가지고서는 밀알을 떼내고 그 다음에 밀알이 떼어진 밀은 그냥 버리듯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 거기다가 비유를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이게 전투 싸움이라고 하는 것과 중세시대 때 농경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이제 테마에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람의 머리가 이제 죽음, 사람의 머리가 잘리는 걸로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해서 표현하면서 사람의 머리가 잘리는 것을 밀을 수확해 가지고서는 털어 가지고서는 밀 곡식은 탈곡을 해서 따로 빼내고 밀짚은 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는 이른바 이제 한편으로서는 수학이고 저쪽 폴로베츠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인들이 그냥 다 이렇게 죽여 없애는 거니까 수학이 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서는 수학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루스인들 입장에서는 불행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중의적으로 겹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들어도 산뜻하다 싶은데 그 당시 12세기, 13세기에 이거 들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거리가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드디어 루시 땅에도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작가의 말이 나와요. 공후들의 불화, 서로 싸움에 대한 작가가 애둘러서 비난합니다. 대놓고 손짓하면서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 안 해요. 아유, 당신 좀 그때 좀 도와주지 그랬어. 이거리가 원정 나간다는데 좀 말리지 그랬어. 너 대공인데 이거리가 좀 잘해주지 그랬어. 라고 하면서는 그냥 대놓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러나 이거리의 패배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거리가 혼자가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그랬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지금은 이거리가 패배를 당했고 저렇게 이른바 원정을 당했지만은 사실 이거리가 아니라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거리처럼 저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거리 한 명일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 키예프 루시아의 모든 공후들의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누구라도. 그래서는 이제 이거리공의 원정이라고 하는 이른바 개별적인 역사적 인물로서 이거리공의 원정, 그걸 제재로 삼고 있지만은 그 한 명을 비난하거나 한 명을 칭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루시 땅 전체의 공후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 하고 그들을 격려하려고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쪽으로 끌고 오도록 하는 작품으로서 이거리공의 원정기라고 하는 요게 읽히기를 익명의 독자는 매우 강하게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건조하게 그 이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시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낭만적인 부분들, 이제 한 것들을 계속 섞어가지고서는 정서적인 효과도 불러오고 내용에서 사실상 각성도 이룰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항상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면서는 이제 러시아의 패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핏빛의 포도주가 바닥났고 용감한 루스인들은 축연을 잔치를 끝마쳤다 해가지고서는 핏빛의 포도주, 즉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를 흘리며 죽어간 것을 오히려 이제 포도주를 다 마셔버리고서는 이제는 그냥 골아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잔치는 끝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는 끝이 났다는데 이 잔치를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니까 이그리 공이 포로로 가 있는 동안 이그리 공의 아들은 놀라지 마세요. 폴로베츠 족장의 딸하고 결혼해요. 실제로 잔치예요. 실제로 혼인잔치입니다. 나중에 있게 될 혼인잔치를 결혼을 미리 이른바 잔치처럼 해가지고서는 루스인들의 병사를 마치 잔치를 위한 제물처럼 포도주처럼 그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또 결합시켜요. 물론 결혼 자체는 매우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폴로베츠인들의 족장의 생각으로서는 이제 지금 아들마저도 우리 딸하고 결혼시켰으니 이제 어지간하면 우리 쪽에 투항하겠지, 우리 쪽에 항복하겠지. 그래서는 우리가 루시 땅으로 침략해 갈 때 길잡이처럼 제가 앞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지라고 하는 것을 폴로베츠는 이제 주장을 염두에 두고서 이거리를 회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거리의 아들도 같이 포로로 잡혔는데 원장이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이거리가 10몇 살이었다고 하는데 걔를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요. 어찌돼 보면 이거는 사돈간이에요, 이제는. 그래서는 그냥 본평 읽으면은 그냥 맥락 없이 읽으면은 그랬나 보다 싶은데 고로저로한 맥락을 갖다가 하나씩을 생각하고 읽으면은 아주 교묘하게 중의적으로 해석되고 뭔가 교차되어서 해석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자의 한탄, 아휴, 이래서 되겠느냐, 앞으로 루시는 어떻게 될꼬? 라고 하는 한탄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키예프의 대공 스베토슬라프라고 하는 사람의 꿈에 나타납니다, 이제. 뭐가 나타나니까 지붕이 있었던 넓은 고대 광실인데, 이제 넓은 집인데 기둥 4개가 순식간에 훅 사라져버리고 지붕이 푹 내려지지 않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면서 흘리는 눈물처럼 이제 화살통에서 화살통의 화살은 텅 비어버리고 그 병사들이 죽어가면서 흘린 눈물이 마치 그냥 진주가 된 것처럼 해서는 자기 가슴에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꾼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거리의 패배, 이거리의 패배가 앞으로 불러올 루시 전체의 그런 이제 멸망 인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암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키예프의 최고 통치자라고 할 수 있을 어쨌건 명목상으로서는 키예프 대공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익명의 저자는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꿈 얘기 직접 들었겠어요? 그건 당연히 아니지요. 어쨌건 그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는 그 다음 10번 나오는 게 그러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들은 또 전혀 등장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리 공은 오히려 그냥 남성으로서는 부정적인 인물을 약간 처리하지만 이거리 공의 부인 야로슬라브나라고는 아주 그냥 현명하면서도 지조와 정조를 지키는 전형적인 러시아의 아름다운 여인. 그냥 내면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야로슬라브나가 3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제 남편이 다스리던 그 공국 땅 도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는 올라가서는 이른바 하늘에게 이제 이 태양에게 요청하고 강에게 요청하고 바람에게 요청합니다. 하늘이시여, 태양이시여, 당신은 왜 러시아의 이제 병사들이 싸울 때 그렇게 뜨거운 태양을 내리쬐어서는 러시아의 병사들을 적진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였나이까? 강물이시여, 왜 당신들은 러시아의 병사들이 그렇게 쓰러져 갈 때 그 러시아 병사들의 목을 조금이라도 축여주지 않으시옵나이까? 바람이시여, 왜 당신은 러시아의 병사들이 싸울 때 맞바람을 부르치게 해서는 러시아 병사들의 화살이 적진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시옵나이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을 테니 제발 나의 남편이자 이 루스의 공인 이고리를 돌려주시옵소서. 라고 또 그렇게 부인은 또 그냥 아주 애절하게 그렇게 이제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남편이 정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남편이 이제 도와주던 누군가가 대공 어서 출발하시지요. 말이 준비되었사옵나이다. 해가지고서는 말을 타고서는 적진에서 빠져나와요. 적진에서 빠져나오니까 이제 폴로베츠인들도 이제 발칵 뒤집혀졌어요. 아니 드디어 저놈이 배신 도망갔구나. 해가지고서는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이글이 공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늑대로 변신해요. 늑대로 변신해가지고서는 이제는 그냥 이 변신의 테마마저도 등장합니다. 늑대로 변신해가지고서는 한 마리 늑대처럼 그러니까 들짐승처럼 빠르게 이른바 볼판을 휘디득 뛰어가지고서는 적진의 추격을 이제 따돌리고서는 루시 땅으로 다시 되돌아와요. 그래서는 루시 땅으로 되돌아올 때 이제 이골공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루시 땅에서는 이제 그냥 어쨌건
집 나간 공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3년 만에 무사히 돌아와 줬잖아요. 다행이다 싶어가지고서는 그래 잘 왔다 하고서는 박수 칩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금은 의례적이긴 하지만은 드디어 우리 루시 땅에 다시 태양이 돌아온도라. 라고서는 그렇게 이른바 찬송을 하고서는 제일 마지막 아민, 아멘 하고서는 끝나요. 작품이에요. 석사 논문. 제 석사 논문. 도서관에 가면은 이글이 원정기 연구라고 하는 99페이지짜리 석사 논문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재미없겠지만. 물론. 하여튼 이글이 원정기.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말 그대로 그냥 문학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텍스트로서 중세시대 뭐 600년, 700년에 해당하는 텍스트 중에서 뭐 하나 딱 꼽자고 하면 이걸 원정이 꼽을 수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뭐 훌륭하다, 뛰어나다, 뭐 이래저래한 걸 떠나가지고서는 정말 그냥 잘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라도 한 번쯤 더 볼 수 있어요. 번역에서는 그런 느낌도 좀 덜 드러나요. 번역에서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건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긴 한데 뭐 이제 하다못해 러시아 현대 번역본으로라도 읽으면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번역 잘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은 열심히 번역 잘 해볼게요. 나중에라도. 하여튼 그래 오늘 이거리 원정교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교재 조금 읽고 오세요. 교재 오늘 여기 교재까지 다 하고 저기 뭐 심지어는 그냥 영상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미안. 교재 어디 읽으라라고 하는 거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읽고 오세요. 그래요. 80회에서 80회 나중에 하여튼 적어 놓을게요. 그거 읽고 다음 화요일 날은 이제 모스크바 시대로 넘어가서는 이제 진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